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A매치 5일차 등록해놓은 거 있으니까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LA 클리퍼스입니다. 원래 필라델피아는 좀 속도가 빠른 팀이었었거든요. 엔비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엔비드가 있으면 얘가 코트 넘어오는 거 기다려야 된다, 자리 잡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엔비드가 없는 라인업에서는 좀 이런 그 페이스 같은 게 빠르게 찍혔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모습도 많이 안 보입니다. 일단은 빨리빨리 좀 하프코트 넘어가고 공격하려는 거는 보이는데, 뭐 이런 실제적인 야투 시도 횟수라든지 그런 것들 상으로도 딱히 뭐 오버보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매번 필라델피아 이런 조루기가 있다, 처음에 한 1, 2쿼터 때는 점수를 좀 많이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확 처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만 봤을 때는 젊은 애들도 많고 윙자원들도 많고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데도 점수가 많이 안 나요. 내일은 이제 폴 조지가 퀘셔너블 드디어 복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사실 기대감이 저는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매번 폴 조지랑 엔비드, 이 필라델피아 전체 페이롤 1억 9천만 달러 중에서 1억 600만 달러를 받는 애들이 못 나오고 있다 이랬는데, 사실 작년에도 그런 것처럼 폴 조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팀이 뭐 상승할지는 저는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이 자리에 뭐 그전까지는 뭐 우브레나 이런 애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우브레가 안 나온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이게 그 올 시즌에 우브레가 그 어떤 지점에서 야투 같은 것들을 잘 넣었고 못 넣었냐인데, 여기 이제 파란색은 평균 대비 한 10%가량 야투율이 좋은 거고요. 노란색은 그냥 비슷한 거, 빨간색은 평균보다 못 나온 건데, 올 시즌 우브레는 이런 인사이드 득점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골 및 마무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기 있는 건 워낙에 뭐 센터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야투율이 65.1%임에도 평균 대비 5%가량 좋은데도 약간 뭐 그냥 노란색으로 나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브레의 골밑 마무리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브레가 또 이제 부상으로 나간 거, 이런 것들은 필라델피아에는 또 아쉬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높이도 있고 뭐 수비까지 요즘에 잘 도와주는데, 우브레 같은 윙 자원이 없는 거는 필라델피아한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저는 매번 이런 빅 윙들은 참 쓸모가 많고, 필라델피아 닉 널스 감독도 윙 자원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브레가 없는 건 확실히 아쉬울 수는 있어요. 원래 같으면 폴 조지가 이런 윙자원들의 끝판왕이 셈인데, 지금은 뭐 나이도 많이 들고 부상이 많다 보니까 내일 나오더라도 우브레만큼 해주리는 저는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아쉬운 상황이라 할 수가 있고요. 클리퍼스도 내일 여기 데릭 존스 주니어가 지금 캐셔너블인데, 안 그래도 카와이가 없는 와중에 데릭 존스 주니어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수비도 도움이 되고 운동력이 워낙에 좋은데다 3점까지 잘 꺾고 있었는데, 어제 경기 부상으로 나갔거든요. 저는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기는 합니다. 아마 그러면 또 이제 바툼이나 뭐 그런 식으로 땜빵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클리퍼스도 이런 윙자원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팀인데, 대존주가 빠지면은, 지금 좋은 활약 속에 있던 선수가 빠지면은 마이너스일 수가 있다. 제가 몇 번 이제 던이나 콜린스를 선발로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카와이가 없는 와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올렸으니까 뭐 던은 1인분 하지만 콜린스가 또 이제 선발로 오면은 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직전 경기 때 좀 잘하긴 했는데, 또 이제 콜린스가 빠져버리면은 벤치가 아쉬워지는 것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지금 전력 이탈이 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매번 클리퍼스는 이렇게 느릿느릿한 팀이고 야투 시도도 많이 안 한다, 언더보기 좋은 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요즘에는 뭐 보스턴전도 그렇고 댈러스전도 그렇고 그 전에 덴버 경기까지 최근에 3경기 정도 계속 이제 오바 흐름이 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원래 필라델피아 경기는 요즘에는 기준 좀 더 낮게 줘. 그래서 222.5, 양 팀의 색깔을 생각하면 언더를 볼만은 하다. 근데 클리퍼스 요즘에 좀 점수가 나고 있기는 해가지고, 상대가 보스턴, 댈러스, 덴버는 오바팀이라 치고 보스턴도 그렇게 좀 느릿느릿한 팀이에요. 댈러스도 사실은 이제 공격력이 되게 별로이니까, 그래갖고 계속 이제 언더 생각을 했는데 점수가 많이 나더라고요. 연장 각오도 있긴 해도. 그래서 뭔가 좀 맛이 없어진 경기 같습니다. 승패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클리퍼스가 저는 하든을 좀 좋아하는데, 하든은 올 시즌 잘하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이 자원이 너무 뒷받침이 안 됩니다. 지금 좀 얇은 스쿼드인데 대존주까지 빠지고 카와이도 없다, 빌도 뭐 시즌 아웃에다 이런 상태여가지고, 클리퍼스는 오늘도 뭐 하든은 좀 분전할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이 못 따라줄 가능성도 있고 해가지고, 또 이제 필라델피아도 보기가 좀 그렇고, 저는 승패보다는 그냥 언더만 생각을 했는데요. 기준점도 너무 낮습니다. 별로 보기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디트로이트 대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지난번 경기 때 몇몇 선수들이 복귀를 했었고, 내일도 이제 뭐 커닝햄이나 아웃사르 탐슨 이렇게 뭐 복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듀렌까지 이제 뭐 뛸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다고 봐야 돼요. 디트로이트는 주전들을 싹 다 뺐을 때도, 그때도 이제 뭐 좋은 경기도 하고 막 시카고를 잡으면서 벤치 파워까지 보여줬는데, 그만큼 올 시즌에 동부 1위입니다. 반대로 인디애나 지금 동부 꼴찌고, 양팀이 11승 2패, 인디애나는 1승 12패, 9연승과 7연패. 분위기가 상당히 상반된 게 보여요. 디트로이트가 보니까 지금 2008년 배드보이즈 2기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또 이제 뭐 9연승을 달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어쨌든 bench 파워도 좋은 게 보였었고 참 팀이 탄탄하긴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야투가 막 빠그라져가지고 좀 이제 똥게임이 나오는 경우들, 지난번에 워싱턴이랑 할 때 커닝햄이 혼자 야투 31개 날려먹었다고 했었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지라서 아주 뭐 믿음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인디애나보다는 확실하게 좀 지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인디애나는 지금 내일은 뭐 메서린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해요. 부상당하기 전까지는 메서린이 올 시즌 꽤나 괜찮았는데, 시즌 출발이 워낙에 자원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메서린 이탈 이후로는 그냥 인디애나가 나락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인디애나의 최근 뭐 5경기 정도 보면은 득점이나 뭐 야투나 3점이나 다 개판입니다. 전부 다 뭐 리그 꼴찌 수준이고, 특히 이런 게 올 시즌 전체 성적이랑도 비슷해요. 득점 평균 108.5점 뻗고 있다. 야투율이 39.9%, 3점이 29.5%잖아요. 그러니까 야투율이 40%가 안 되고 3점이 30%가 안 된다는 건데, 보통 이거는 단일 경기만 봤을 때 얘네들이 오늘 야투도 40%도 못 넣었다. 30%대다. 그리고 3점도 20%대다. 이러면은 딱 봐도 오늘 야투가 되게 안 들어갔구나 이러는데, 지금 인디애나 그런 경기가 시즌 평균 수치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공격력이 지금 제일 밑바닥인 팀처럼 보여요. 여기다가 제가 저번에 니스미스와 시아캄의 이런 조합 같은 거 생각해가지고, 니스미스가 곁에 없으면 시아캄도 이런 활용폭이 좀 줄어든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만큼 지금 인디애나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 애들을 올려 쓴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벤치도 지금 구멍이 많이 나고 있고 해가지고, 인디애나가 내일 뭐 웨스턴이 돌아와가 좀 놀라운 활약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겉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디트로이트를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오버는 사실 인디애나가 느리지는 않거든요. 잘 못 넣지만은. 사실 여태까지 너무 야투가 개판인지라서 그 전보다 조금 좋아지면은 직전 또 토론토 경기 같은 240점 게임 나오고, 질 때 지더라도 점수는 조금 뽑고 지는 그런 게임이 나올 만도 한데, 어쨌든 디트로이트는 림 수비가 리그 1등급이라고 했었었죠. 그런 부분에서도 인디애나의 림 어택이 좀 안 먹힐 수는 있다.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둘 다 보니까, 그리고 상대팀한테 자유투를 가장 많이 주는 1, 2등이라고 하더라고요. 디트로이트가 2등, 인디애나가 상대팀한테 자유투 가장 많이 내주는 1등 팀인데, 뭐 그런 거 상으로도 언더오면 좀 애매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228.5로는 저는 오바를 조금 생각을 했는데요. 인디애나의 공격력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수비, 그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언더오버 역시나 맛이 없다. 디트로이트만 좋게 보고 말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클리블랜드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사실 이것도 긴 고민은 안 했어요. 클리블랜드 요즘에 되게 오락가락합니다. 심지어 직전 경기도 멤피스랑 경기를 했는데, 이 경기도 되게 좀 밀리고 있다가 막판에 역전을 하긴 했지만은, 그 4쿼터 때 미첼이 또 영웅적인 활약을 한번 했습니다. 4쿼터 7분 동안 14점이고 어시스트도 많이 기록을 하면서 팀의 공격을 이끌다시피 했었는데, 또 이제 미첼이 그런 똥꼬쇼를 안 하면은 뭐 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경기도 결국 뭐 8점 차였으니까 마해는 못한 셈이고, 클리블랜드가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냥 지금도 보면 리그에서 두 번째로 야투 시도가 많고 3점을 리그에서 가장 많이 쏘는데, 작년에는 이맘때쯤에 계속해서 한 15연승까지 달렸었고 3점 성공률이 거의 뭐 40%가 넘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34.8%다. 작년 대비 3점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심지어 지금 3점을 많이 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3점의 편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 3점이 좋은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클리블랜드는 3점 이렇게 많이 던져서는 사실 좀 좋을 게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28등 이렇게 찍히죠. 반대로 미러키는 3점 수비가 그래도 조금 좋은 편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미러키가 지금 3점이 전체 1등이에요. 최근 5경기도 44%, 시즌 평균 41.3%로 3점이 그냥 가장 좋은 팀이 미러키거든요. 쿤보라는 고투가이와 함께 쿤보가 이제 인사이드로 돌파를 해주면은 다른 이제 수비들이 몰리다 보니까 외곽에 오픈 찬스가 많이 난다. 그런 것들을 다른 애들이 잘 받아 먹는다. 그랬는데 마침 또 지금 게트주 3점이 오락가락하던 친구도 쿠즈마로 자리를 바꿨다고 합니다. 게트주가 벤치에서 나오잖아요. 뭐 쿠즈마도 미들놈은 아니긴 해. 지난번 경기 때 아마 야투를 하나도 못 넣었을 거예요. 뭐 그런 날도 있기 때문에 사실 보기에 좋은 경기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쿤보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약간 클리블랜드한테 약하거든요. 쿤보는 클리블랜드한테 지금 여태 5연패를 달리고 있다. 여기 뭐 작년에 릴라드가 있고 없고 쿤보 막 아파서 결장하고 이런 날도 있었지만, 어쨌든 본인이 뛴 5경기는 전부 다 클리블랜드한테 5연패였다. 팀도 득점을 많이 못한 게 보여요. 전반적으로는 제 생각보다는 언더게임이 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클리블랜드가 확실한 오바팀이었는데 둘이 붙으면은 언더게임도 꽤 많았다. 뭐 쿤보의 야투율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게 보이고, 본인도 뭐 40득점, 30득점, 33, 34, 22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쿤보 자체의 활약도는 믿을만 하지만은 클리블랜드한테 여태까지 많이 졌다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또 뜯어보면은 그래도 프랭콘으로 비빈 경기도 덜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러키도 지금 이제 벤치가 아쉽다거나 쿠즈마의 기복, 롤린스도 여태까지 잘하다가 직전일 때 조금 못했는데 그냥 나는 이거는 그래서 쿤보가 약간 클블에 약한 거라든지 아니면 클블이 요즘에 흔들리는 거 둘 중에 뭐를 우선시할 거냐 그렇게 보면은 저는 사실 미러키의 프렘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한편으로 또 미러키 역시 얘네들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상당하기는 하다. 홈에서 이제 원정으로 가버리면은 득점이 12점이 줄어요. 12.5점이 줄어들고 실점도 3점가량 줄어가지고 약간 언더 모양새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냥 미러키의 프렌을 보긴 봅니다만은 믿음이 많지는 않아요. 클리블랜드 내일 뭐 3점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클리블랜드도 사실 작년 같진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미러키의 프렌 그리고 언더오버는 사실 보여준 걸로는 언더가 맞긴 한 것 같은데 미러키가 뭐 원정에서 못한다거나 그런 게 있긴 한데 사실 또 둘이 붙으면은 좀 치고받을 만도 하긴 하거든요. 당장 작년에도 맞대결상 클리블랜드가 6연승을 달렸지만은 특히 이제 또 마지막 경기 때는 24점 차가 동점으로 추격을 당하는 올 시즌에 또 그런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비벼지는 게임들을 보다 보니까 언더오버보다는 그냥 미러키의 프렌을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토론토 대 샬럿 경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맞대결 상으로는 이제 토론토가 최근에 기본적으로 5대1 정도인 게 보이고 그전에도 많이 이겨가지고 9대2 정도로 많이 이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도 토론토의 홈 에어 캐나다 센터인데 여기서는 홈에서 9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샬럿 상대로는 올 시즌에 뭐 샬럿이 약간 뭐 전력이 업그레이드가 된 건 있고 내일도 라멜로가 정상대로 뛴다. 그래서 베스트 전력이긴 한데 토론토도 올 시즌 나쁘진 않죠. 어쨌든 토론토의 홈에서 샬럿한테 9연승 중 그런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토론토가 매번 이 라인업 상으로는 뭐 잉그램 중심으로 공격이 좀 돌아간다. 근데 그것도 요즘에 보면은 잉그램이 야투가 안 좋은 날이 꽤 있거든요. 반즈 중심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제 바렛이나 잉그램의 야투가 좀 오락가락한데 어쨌든 반즈만큼은 올 시즌 괜찮게 하고 있다. 핸들러 부담도 들고 본인이 작년에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됐는데 올 시즌에는 본인이 잘하는 것만 살리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퍼들이 있을 때 없을 때 리바운드 따이는 거 그런 것도 차이가 큰데 내일도 퍼들 정상 출전이니까 크게 뭐 딸리는 건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 사실 라멜로가 있을 때 없을 때 제가 매번 이런 그 득점 편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다 플레이 스타일 상으로도 공격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라멜로가 있으면 그래도 샬럿의 득점력 같은 것들은 좀 보장이 될 거다. 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당장 직전 경기도 오클라호마한테 96점밖에 못 내고 완전 그냥 개발렸는데 그날도 라멜로가 없었습니다. 사실 라멜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오클한테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라멜로가 없으니까 뭐 섹스턴이든 아니면 뭐 트레맨이든 누가 나오든 간에 전방 압박에 되게 고전을 많이 했었어요. 토론토도 사실은 뭐 상대 턴오버 유발도 나쁘지 않게 하는 편이고 본인들 턴오버는 적으면서 이 어시스트 비율도 굉장히 높은 팀인데다가 스톱공 비율도 높습니다. 상대 앞선에서 볼을 뺏은 다음에 그대로 마무리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도 좋은 팀이에요. 저는 일단은 좀 오바 같은 것들을 먼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토론토의 폼이 좋은 건 저는 사실처럼 보입니다. 샬럿은 시즌 초반에 3점 같은 게 너무 좋다가 지금 약간 좀 막힌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실점이 아주 높은 것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토론토는 야투 방어나 3점 방어의 내용이 3등 1등인데 이 샬럿은 29등 30등이다 이 말인즉슨 토론토는 본인의 야투 방어에 비해서는 실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주고받았거나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샬럿은 그냥 여기에 뭐 실점이 조금 적게 찍히긴 하는데 이거는 직전 경기 오클이랑도 109점 실점한 거 미러키한테 107점 한 거 그때 쿤보가 없었거든요. 그냥 그런 경기들이 껴있다 보니까 조금 적게 찍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비는 좋지 않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돼서 저는 사실 뭐 토론토에 마헨도 못 갈 게 없긴 한데요. 샬럿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이건 샬럿의 슛감에 좀 따라 다른 것 같아. 어쨌든 토론토는 좋은 수비팀이기도 하니까요. 일단 뭐 토론토가 이기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승을 10연승까지 늘려갈 거다. 여기다 언더오버도 저는 오바로 좀 볼게요. 둘 다 어쨌든 젊은 팀에다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팀이고 많이 주고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라멜러가 뛴다면은 샬럿은 오바보기 좋다. 그런 것들을 위주로 밀어볼게요. 그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 뉴욕 경기입니다. 올 시즌에 벌써 얘네가 3번이나 붙었어요. 근데 이제 그전까지는 1대1이었었고, 첫 경기 때는 마이애미 홈에서, 그때 이제 마이애미가 원래 되게 오바 팀이었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났습니다. 두 번째 경기 때는 그때 이제 마이애미가 결장이 좀 있었고, 뉴욕도 막 브런스 못 나오고 이랬는데, 바로 직전 경기 때 뉴욕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 경기 한번 돌아보면은, 연장을 안 갔는데도 점수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마이애미의 색깔대로. 근데 이날 마이애미는 팀의 에이스 노먼 파웰이 38득점 쏟아 부으면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케즈도 벤치에서 올 시즌 뭐 가장 좋은 면모 보여준 선수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 1인분 한 3명입니다. 두 자릿수 득점자가 꽤나 많으니까 마이애미도 뭔가 할 만큼은 했는데 이날따라 위긴스의 야투리 좀 별로였던 거 이런 건 약간 거슬렸고요.
근데 닉스가 이 팀의 핵심 중에 핵심인 브런슨이 없는 날인데도 먼저 이제 그 맥브라이드를 선발로 썼는데 뭐 수비적으로 도움이 됐지만 사실 공격은 그렇게 막 좋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벤치에서는 랜드리 샤맨 36득점을 했습니다. 거의 뭐 주전급으로 뛴 셈이었었어요. 이날 아주 잘했고 수비적으로도 뭐 기여도도 높았었고 뭐 그랬습니다. 파울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공수 양면에서 랜드리 샤맨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훌륭한 게임을 했다. 36득점이나 했으니까. 그리고 조던 클락슨도 이날 꽤나 괜찮은 날이었었고요. 타운스가 많이 쌌는데 3점은 조금 놓쳤을지라도 팀의 이제 분위기를 확 가져오는 그런 득점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신에 미칼이 안 좋았다던가 뉴욕도 아주 막 전반적으로 확확 터지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런 랜드리 샤멧이나 클락슨 벤치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벤치 포인트가 대충 잡아가지고 한 75점이 셈이거든요. 140점 중에. 그만큼 벤치가 대폭발을 한지라서 저는 이런 거는 뉴욕이나 마이애미가 아무리 뛰는 팀이라고 할지라도 평균값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경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도 마이애미는 늘 이렇게 야투나 3점의 내용이 좋지는 않지만은 워낙에 빨리빨리 뛰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그 점수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내는 팀이에요. 리그에서 가장 빠른 팀답게. 그리고 뭐 뉴욕한테도 오펜 리바를 생각보다 많이 안 줬어도 104개의 야투를 허용을 하면서 아주 많은 이런 또 허용도 하기도 했습니다. 시즌 평균 가장 많은 야투 허용하는 팀인데 뉴욕한테 104개를 허용했었어요. 그날도 이제 미첼 로빈슨이 오펜 8개 잡고 이러면서 뉴욕은 딱 제가 생각한 대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가긴 했는데 마이애미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오펜도 많이 따고. 근데 이제 마이애미가 또 야투를 4번째로 잘 맞고 3점을 3번째로 잘 막았는데 실점은 리그에서 3번째로 많았다. 그야말로 오바팀이라는 증거예요. 반대로 뭐 뉴욕은 여전히 공격은 꽤나 되고 있다고 한다. 딱 뭐 올랜도한테 빠그라는 적이 있지만은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잘 되는 편이고 이런 수비 같은 것들은 올 시즌 좋게 찍히진 않아요. 241.5 저는 또 한번 오바를 도전해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 그때 지난번 경기를 생각하면은 사실 뉴욕 닉스가 랜드리 샤멧이나 그렇게 터지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또 한번 터지기가. 한편으로는 미칼이 부진했다는 거 그걸로 약간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거를 고려를 해도 뉴욕 닉스는 좀 과도하게 잘 터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서 저는 다시 붙으면은 여전히 뭐 점수가 많이 날 거는 같아요. 그날도 템포도 되게 빨랐고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 전 경기보다는 사실 언더보다 조금 못 미치는 느낌? 사실 근데 또 보면은 마이애미도 노먼 파웰이 팀의 에이스고 1옵션이긴 한데 38득점을 또 꼽는다?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뭐 하키즈도 좋은 날이었으니까 저는 오바를 보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좀 깨름칙해. 딱 쉽게 말해가지고 올 시즌 마이애미 평균 득점이 125.3점입니다. 뉴욕 닉스 122점이거든요. 수리 합치면 뭐 한 247점가량 될 텐데 기준점 241점 준 거. 뭐 그냥 그런 것만 봐도 오바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볼만한 매치긴 한데요. 뭔가 지난번 경기에 너무 좀 과도하게 잘 터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멈출 수가 없긴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미네소타 대 댈러스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전 경기 때 미네소타는 이제 덴버랑 경기를 했는데 사실 좀 팀이 저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원래 미네소타가 덴버 상대로 아주 강한 팀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 경기는 뭐 이제 좀 지기도 하고 진짜 가까스로 오바가 나왔는데 그날 이제 앤트맨이 아주 뭐 저점이었습니다. 3점 같은 거 완전 나락이었었고 점수를 뽑긴 했지만은 그냥 그거는 볼륨 채운 셈이고 내용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냥 뭐 랜들도 사실 다른 날보다 좀 별로라고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미네소타는 이제 벤치에서 그냥 나즈리드가 조금 해준 거 그거 말고는 전반적인 경기력들이 아주 좀 별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팀의 3점도 34개 중에 10개 들어갔으니까 좋지는 않았고 자유투도 많이는 못 뜯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댈러스 직전 경기 이제 또 백투백 경기인데 그 이제 클리퍼스와의 백투백 그리고 또 포틀랜드와의 연장 백투백 이래가지고 피로도가 꽤나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4일 동안 이제 세 번째 경기인 셈인데 그 전 경기를 두 번이 모두 다 연장 갔으니까 피로도가 상당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경기도 되게 좀 쉽게 가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좀 케바케인 셈이고 어제 경기가 댈러스의 시즌 가장 좋은 게임 중에 하나였었어요. 3점이 리그 그냥 독보적인 꼴찌 수준입니다. 인디애나 다음으로 아마 29등인가 그럴 거예요. 올 시즌 전체로는 딱 이 30%를 겨우 넘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경기 때 3점을 44.1%로 꼽았습니다. 많이는 안 넣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3점을 좀 잘 꼽았다는 거. 여기다가 뭐 플래그도 슬슬 좋아지고 있고 워싱턴도 그전 경기에 비해서 좀 나아졌다 이런 게 있어서 댈러스가 점차 좋아지고는 있거든요. 리그 그냥 공격 최약체다가 요즘에는 그나마 슬슬 회복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미네소타는 여기 있는 보이는 거 상으로는 뭐 요즘에 점수 뽑는 거나 야투 같은 거 이렇게 좋았다고 합니다만은 직전 경기 덴버한테는 조금 안 좋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댈러스가 이 공격은 최악이지만은 수비는 그래도 조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저는 뭐 오바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미네소타가 참 분위기가 좋아하는데 직전 경기 때 까먹은 거, 그게 걱정이거든요. 아마도 오늘 13.5라는 기준점은 양 팀의 지금 뭐 격차보다도 아마 댈러스의 이런 어려운 일정들, 그런 것들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긴 한데, 사실 저는 13.5는 좀 애매해 보여요. 댈러스가 안 그래도 지금 어빙도 없고 AD도 못 나오는 팀에 뭐 기둥 같은 선수들이 없는 셈인데도 이 정도 경기라고 보이고 있는 중이니까 나는 댈러스가 아주 뭐 경쟁력이 없지는 않다. 물론 뭐 싱거운 게임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13.5는 보기엔 좀 별로라고 보고, 차라리 228.5에 그냥 오바 같은 거 생각 중이긴 합니다. 이게 댈러스가 그전까지는 되게 언더를 믿을 만한 놈들이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계속 이제 오바 게임이 많이 좀 나오죠. 미네소타는 사실 원래 수비팀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은 지금 뭐 랜들도 그렇고 앤트맨도 그렇고 직전 경기 한 번 그냥 좀 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공격 자체는 좋은 팀이에요. 올 시즌에는 그냥 기록이 말해주고 있으니까 경기당 평균 뭐 121.4득점 하고 있다, 3점도 40%에 육박을 하고 야투율도 50%가 넘는다 시즌 전체로도, 이런 팀인지라서 물론 뭐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 화력 자체는 훌륭한 팀이라고 봐서요. 저는 이 경기는 228은 약간 낮아 보입니다. 그런 거 살려서 저는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댈러스가 이 수비의 내용 자체는 좋은데 페이스는 또 빠른 팀이거든요. 빠르게 주고받을 가능성, 그런 것까지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올리언스 대 오클라호마 경기입니다. 맞대구상으로 지금 이제 오클라호마가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첫 번째 게임 때는 그때 이제 자이언은 20점 정도로 묶고 아주 뭐 개처바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뭐 작년에도 대부분의 이런 뉴올리언스 득점 많이 좀 묶는다든지 핸승 비율도 꽤나 높긴 한데 오늘 17.5를 받았어요. 물론 뉴올리언스도 이제 백투백입니다. 어제 그게 자이언이 나온다 만다 하다가 결국에 안 나왔는데 어쨌든 어제 경기도 그냥 골스한테 많이 묶였었죠. 작년에는 백투백일 때 3승 13패였는데 특히나 이게 마지막에 가서 많이 이겼지 시즌 중반부까지는 거의 뭐 워싱턴이랑 더불어서 아마 백투백일 때 승리가 꾸준하게 없었던 팀이거든요. 그 정도인지라서 뉴올리언스는 백투백일 때 좋지가 않았다. 올 시즌도 공백이 꽤나 많다. 일단 뉴올리언스의 뽀록 3점들, 그런 것들이 터지는 날이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오클라호마를 당연히 좋게 봐야 돼요. 저는 오클라호마가 지금 리그에서도 가장 완성도가 높은 팀이라고 보이고, 딱 이제 서부의 3강 오클라호마, 덴버, 휴스턴, 이 중에서도 좀 올 시즌도 리핏을 노릴 만한 전력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잘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도 뭐 제이더비 아직 없다거나 중간중간 뭐 애들 쉬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랬는데도 아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클라호마를 딱히 뭐 깎아내릴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뉴올리언스가 여기 보면은 뭐 턴오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얘네들도 어시스트가 리그에서 가장 적은 축에 속하거든요. 피어스 같은 이런 신인 선수를 압박을 하는 이런 핸들러 압박이 너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된 이런 뭐 실책으로 인한 실점이나 이런 것들도 꽤나 많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무난하게 흐르면은 오클라호마가 대승을 할 만한 경기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야, 근데 17.5마에는 이거는 진짜 핸승이 된다고 할지라도 되게 좀 운에 맡겨야 되는 핸디 같거든요. 근데 오클라호마가 올 시즌에는 상대를 뭐 30점 차로 찍어 누르는 경기, 그런 경기들도 뭐 심심치 않게 나오긴 하는데 그게 과연 내일일지는 모르겠네. 직전 경기 때도 샬럿이랑 사실 경기 내용으로는 그냥 찍어 눌렀는데 막판에는 좀 오클이 약간 대충하는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7.5는 대승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비지라고 할지라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클의 17.5라도 대승을 보긴 하는데요. 아주 뭐 신뢰도가 높지는 않다. 차라리 그럴 거면은 저는 그냥 오바 냄새를 좀 맡고 싶기는 해요. 이게 보면은 그 오클라호마 지금 최근에 5경기 동안 샬럿, 레이커스, 골스, 멤피스, 세크라멘토 이런 애들 상대로 96, 92, 102, 100, 101 이렇게 실점을 해가지고 평균 98.2점으로 묶었거든요. 지금 오바리그인데 상대를 이렇게 100점 미만으로 묶고 있는 팀이 오클라호마 말고는 없었어요. 그만큼 수비가 훌륭하다는 소리인데, 그런 면에서 뉴올리언스도 지금 뭐 공격 안 되고 있고 뭐 점수도 많이 못 내고 이런 팀인지라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오클라호마의 대승을 볼 만한 경기인데요. 근데 나는 이게 어느 시점에서 상대의 예봉을 꺾어 놓느냐,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 지난번 이제 오클라호마 대 뉴올은 진짜 오클라호마 그때까지만 해도 3점 같은 게 안 달아났었거든요. 근데 그날 뭐 제일린 같은 링커 역할도 잘해주고 오클라호마가 아주 잘 풀린 경기였었습니다. 아마 3점도 되게 잘 터졌을 거예요. 어쨌든 그날도 오클이 완전 개 터져가지고 오바가 났었는데요. 뉴올리언스도 한 106득점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 정도 점수에서 그래도 언저리로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226.5, 좀 기준점은 낮아 보여. 오클라호마 이렇게 상대를 막 100점 미만으로 묶고 할 수도 있는데 오클라호마의 좀 다득점 가능성, 그것도 배제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오바가 조금 더 가깝다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 대승할 거는 같은데 또 이제 뉴올리언스가 혹시 또 잘할 수도 있는 거고 3점이 터진다거나 뉴올리언스가 비빌 가능성도 아예 뭐 배제할 수는 없어요. 뭐 트머삼 같은 애도 한 방 있고 하니까 3점 같은 거 차라리 오바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17.5의 핸디값보다는 그런 생각도 있기는 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덴버 대 시카고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도 시카고가 백투백이고 덴버는 뭐 정상적으로 하는데 덴버가 미네소타 상대로 뭐 좋은 경기력을 또 선보였습니다. 그 전까지 이 팀하더웨이 주니어나 뭐 PJ 왓슨 이런 애들이 올라와가지고 브라운이나 캠 존스의 자리를 대체한다고 했었잖아요. 일단 뭐 브라운은 뭐 장기 결장인 것 같고 캠 존스는 금방 또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팀의 주전 자원들 2명이 빠진 거 사실 얘네가 3점을 좀 넣어줘야 되는 애들인데 올 시즌에 되게 못 넣었었거든요. 지난 모임 때는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3점을 6개 중에 5개 꼽았습니다. 핫핸드였던 셈이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덴버가 이 벤치가 되게 좀 얇아졌거든요. 벤치 득점이 15점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전들이 뭐 한 100점 이상 꼽고 그래가지고 그냥 미네소타를 이긴 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도 벤치 구간에서는 덴버가 약간 좀 아쉬울 수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인데, 근데 시카고는 반대로 지금 시즌에서 벤치 출전 시간이 가장 높은 팀 중에 하나거든요. 얘네는 제가 매번 기디 말고는 다른 이런 주전 자원들은 경기당 30분을 안 넘는 경우가 많다. 대신에 벤치도 많이 쓰면서 주전이랑 벤치가 좀 고르게 점수를 많이 낸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자원들이 많이 복귀를 했고요. 아마 내일 경기는 화이트가 쉴 거라고 합니다. 어제 복귀를 했던데 화이트가 아마 내일은 좀 쉴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효율성을 떠나서 득점을 조금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 빠진 건 아쉽긴 하다. 하지만 여태까지 화이트가 없는 시기에도 충분히 뭐 시카고는 잘해줬어가지고 덴버 정도의 팀을 이기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유타 원정 그냥 오바가 날 만한 게임이고, 덴버도 또 이제 고산지대인데 아마 그전보다는 좀 어렵긴 할 거예요. 덴버가 유타보다는 수비가 좋게 지키는 팀이어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수치상으로도 공격도 잘하는데 덴버는 수비까지 좋다 이런 팀이고, 시카고는 반대로 요즘에 공격이 한풀 꺾인 모양새. 기디가 없는 경기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요즘 좀 오락가락하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242.5면은 저는 오바도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시카고의 프렘 보고 있는데 그냥 시카고의 프렘 보는 이유는 벤치 구간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내일은 뭐 캠 뉴슨이 돌아와가지고 왓슨 자리를 대체를 할 거다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주전 자원들의 화력까지는 알겠는데 어찌 보면 지난번 경기는 좀 3점 같은 게 터지는 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도 하고 29개 중에 14개 넣었으니까 좀 잘 터졌거든요. 그런 일이 사실 많지는 않아서 그냥 뭐 백투백이어도 시카고의 플랜을 보고 있긴 합니다. 오늘도 시카고가 되게 좀 2차 연장도 가고 많이 고전했는데, 그러니까 내일은 이런 2차 연장까지 갔던 팀이 백투백으로 또 붙는 경우 그런 게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팀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할 거다. 댈러스나 시카고가 좀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분명 리스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시카고의 플랜이나 오바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지만은 그림 자체는 그렇게만 보도록 할게요.